위기의 순간에 홍해가 갈라지면서 바닷길이 생기는 모세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십계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기적의 사전적 의미로는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불가사의한 현상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적을 믿으시나요? 인생을 살면서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을 겪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 역시 아직 경험하지 못했고, 여러분께서도 대다수 같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인생의 기적은 누구에게나 한 번쯤 이상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온갖 질병에서 벗어나 암에 걸리지 않고 자유롭고 건강한 삶을 살고 싶은 분들께서는 오늘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생명길이 열리는 또 하나의 기적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이것을 생명의 기적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여러분의 기적을 만드는 첫걸음.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나도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요? 누구나 한 번쯤 물음표를 떠올립니다. 현대의학은 병의 결과로 나타나는 증상만을 없애는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 질병의 근원이 되는 몸 상태를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병을 치료하기 위해선 병 자체만 보지 않고 병을 가진 사람의 몸 상태를 조화롭게 살펴야 합니다. 그것이 질병 없이 100세까지 장수하는 첫걸음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병원에 가지 마세요. 내 몸이 원하고 좋은 것만 해주세요. 내가 아는 만큼 강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천연식초로 100년 살기입니다. 이 책은 전통 식초 제조 기능을 보유한 20년 경력의 식초 명장인 그 역시 한때는 각종 염증과 간경변에 시달리며 삶의 희망을 놓았던 환자였습니다. 그런 그를 병마에서 식초로 목숨을 구한 저자가 직접 쓴 천연식초의 효험에 대한 증언록입니다. 노벨상 3회 수상이 입증하는 건강장수하기 위한 비결과 산삼만개의 효능을 가진 천연식초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연식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신의 물방울 천연식초를 통해 질병의 공포로부터 해방과 행복한 삶을 지켜낸 인생이 바뀐 사람들의 기적의 증언도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천연식초, 기적의 증언들. 뇌하수체 이상 증세를 치료했습니다. 위암을 치료했습니다. 위장병과 관절염을 치료했습니다. 높았던 혈당치가 2달 만에 내려갔습니다. 천시발작이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체중이 줄고 높은 혈압이 안정되었습니다. 어깨 결림과 변비, 여드름이 다 나았습니다. 류머티즘으로 생긴 부종이 사라졌습니다. 불면증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의 불안에서 벗어났습니다. 고질적인 안구건 조증이 완쾌되었습니다. 아토피성 피부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사례 1. 위암을 치료했습니다. 50세 남성. 사업가인 이 남성은 사업상 음주가 잦은 편이어서 늘 위장병과 숙취에 시달려야 했다. 그때마다 나름대로 자기 몸을 챙긴다고 한약과 위장약을 복용했지만 약을 먹을 때만 괜찮을 뿐이었다. 식초를 챙기지 않고 이름도 낯선 각종 약초나 보신제를 오래 복용하면 혈액이 탁해져서 마침내는 간장, 신장, 대장, 자궁 등의 염증이 생긴다. 암을 일으키는 최초의 주범이 바로 이렇게 생긴 염증이다. 그의 몸은 이미 위험한 수준이라 미리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대처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급기야는 식은땀을 흘리고 배를 움켜잡은 채 방안을 뒹구는 사태가 벌어졌다. 부인이 곧 숨이 넘어갈 듯한 그를 데리고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다. 진단 결과는 위암이었다. 남의 일로 생각했던 암이 자기의 일이 되었던 것이다. 결국 그는 위암 수술을 받았으나 그 뒤로는 소화불량, 구토, 전신. 그러던 중 초란이 당뇨병에 효과가 있다는 말을 듣고 초란을 구해 마시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1달 반쯤 지난 뒤 혈당치가 200 이하로 내려갔다. 그 이후로 혈당치는 순조롭게 내려가서 지금은 140에서 150 정도로 안정되었다. 지속적으로 초란을 먹는 것 외에 특별히 식사법을 바꾼 것도 아닌데 혈당치가 내려간 것이다. 사례 2.
천식 발작이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60세 여성. 이 여성은 15세 때 갑자기 기관지 천식을 앓았다. 그 원인은 집 바로 앞에 시멘트 공장이 있어서 계속 시멘트 가루가 떠돌았기 때문이었다. 처음에는 감기가 악화된 것이 아닌가 했는데 병원에서 천식이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았다. 체질 개선 주사를 맞기도 하고 천식에 좋은 음식도 먹었지만 조금도 좋아지지 않았다. 그러다가 결혼하고 출산을 한 후에는 그다지 발작이 일어나지 않더니 40세 가까이 되고 남편이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이 원인이 되었는지 천식이 다시 일어났다. 재발한 뒤에는 발작의 정도가 전보다 더 심했다. 그동안에도 발작 예방약을 계속 복용했지만 1년에 몇 번씩은 발작 때문에 괴로워했다. 그러던 중 초란이 좋다는 것을 알게 되어 발작이 일어났을 때 바로 초란을 마시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불과 열흘도 채 안 되어 발작 증세가 깨끗이 사라졌다. 사실 그전까지는 심한 발작에 고비를 넘긴 뒤에도 숨 쉴 때 쌕쌕 소리가 나는 괴로운 상태가 반복되었지만 초란을 마신 뒤부터는 그런 증세도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그 후로는 평소 발작 예방을 위해 먹던 약을 중단해도 발작이 일어나지 않았고 좋은 상태가 계속되었다. 천식 환자는 심한 발작이 아니라도 호흡이 괴로우면 바로 누워서 잘 수 없는데 그녀는 바로 누워서 잠잘 수 있을 정도로 몸이 아주 좋아졌다. 초란을 마신 이후로 소극적인 성격도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으로 바뀌었다. 사례 3. 체중이 줄고 높은 혈압이 안정되었습니다. 58세 여성. 이 여성은 30대에 심장과 신장이 나빠서 6개월 정도 일을 쉰 적이 있었지만 그 후로는 줄곧 건강하게 지내왔다. 그러다가 50대에 이르러 살이 찌기 시작하더니 키 158cm에 체중이 70kg이나 되었다. 살이 찌고 5, 6년 후부터는 혈압이 점점 올라가 최대 혈압 150에서 160, 최소 혈압 90 정도가 되었다. 혈압을 내리게 하는 혈압 강화제를 계속 복용하고 있었지만 점차 나빠져 최대 혈압이 197, 최소 혈압이 95까지 올라갔다. 그러다가 갑자기 현기증이 일고 비틀비틀하다가 쓰러져서 일어날 수 없게 되었다. 그렇게 쓰러지고 닷새 뒤부터 초란 요법을 시작해보았다. 처음 얼마간은 마시기가 어려웠지만 약을 먹는 셈치고 참았더니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중 하나가 체중 변화였다. 한 달쯤 지나 체중을 재보았더니 2kg 정도 줄었다. 그런 식으로 석 달이 지나자 4, 5kg이 줄어서 현재는 체중 64kg을 유지하고 있다. 또 높았던 혈압도 낮아졌다. 초란을 먹기 시작한 지 석 달쯤 지나자 최대 혈압이 145, 최소 혈압이 85까지 낮아졌고 넉 달째 되었을 때는 최대 혈압이 135, 최소 혈압이 78까지 내려가 그 후로는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초란을 먹기 전에는 아침, 저녁 2번 혈압 강화제를 먹었지만 현재는 약을 끊고 나서도 혈압이 안정된 상태이다. 체중을 6kg 줄였더니 일어서거나 앉거나 하는 것조차 힘들었던 몸이 무엇을 해도 가뿐히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사례 4. 아토피성 피부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23세 여성. 이 여성에게 피부병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초등학교 때이다. 그때부터 15년간 피부병에 시달려온 셈이다. 처음에는 오른쪽 팔꿈치 안쪽에만 생겼던 것이 왼팔로 옮아가고 무릎 안쪽에도 생겼다. 그러다 고교 시절에는 목과 얼굴에까지 퍼졌다. 그동안 수많은 병원에 다녔지만 의사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크면 낫습니다 였고 병명도 몰랐다. 주는 약은 언제나 부심피질 호르돈 연고였다. 작년 여름에 어느 병원에서 아토피성 피부염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평생 낫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절망적인 말을 들었다. 또 학교를 졸업하고 은행에 취직해서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블라우스와 점퍼 스커트 제복을 입었더니 날이 갈수록 팔 전체와 목에서 가슴 언저리, 등까지 새빨개지면서 가려워서 참을 수가 없었다. 밤에도 잠을 잘 수가 없고 낮에는 온종일 초조감에 시달려서 마치 지옥과도 같은 나날이었다. 취직하고 2개월째가 되니 이마에서부터 눈 언저리까지
여드름 같은 것이 빽빽이 생겼다. 그 무렵 그녀는 삼위일체 장수법을 알게 되었는데 그녀는 병원에서 잘 낫지 않는 병일수록 삼위일체 장수법을 쓰면 잘 낫는다. 아토피는 세균성이 아니라 미네랄 부족 때문에 일어난 내분 비계 질환이기 때문이다. 라는 설명에 유의했다. 그녀는 밥을 현미잡곡으로 바꾸고 초밀란을 마시기 시작했다. 독소 제거, 자연식, 운동을 삼위일체로 실행했더니 불과 100일 만에 그녀의 피부는 몰라볼 정도로 고와졌고 특히 얼굴은 아토피성 피부염 특유의 불그레하면서 거칠거칠한 증상과 가려움이 거의 없어졌다. 보통 사람과 거의 다름없게 된 것이다. 예로부터 피부는 장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했다. 그녀가 앓은 피부병은 대장의 병이었던 것이다. 초밀란을 마시고 자연식을 하면서 장이 깨끗해졌고 장이 깨끗해지니 자연히 노폐물이 잘 배설되었다. 그 결과 더 이상 몸속에 독소가 쌓여서 피부에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없어졌다. 장을 비워야 마음이 비워진다. 유산균이 부족한 식사와 운동 부족이 병의 원인이다. 지금은 바른 식사를 해서 장과 피, 마음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그녀의 피부도 매끈매끈해진 것이다. 계속 아침을 굶고 독소를 해소한 지 6개월 후 그녀의 피부는 더욱 매끄럽고 고와졌다. 밤이 되어도 가렵지 않았고 보통 여자들보다도 훨씬 피부가 고와졌다는 말을 듣는다. 그녀는 자기 몸에서 일어난 기적을 아직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다. 어떻게 그 많은 병원에서 치료하지 못한 아토피성 피부염이 아침을 굶고 초밀란과 현미잡곡밥을 먹고 산에 가는 것만으로 고쳐지는지. 문명인이라 자부하는 오만한 인간은 대부분 타고난 천수를 다 누리지 못하고 질병으로 죽는다. 죽음에 대한 끝없는 공포, 생에 대한 미련과 후회, 아쉬움 앞에서 무지한 인간은 몸부림쳐봤자 아무 소용없다. 돈은 사람을 오만하게 만들고 진리에서 눈 멀게 한다. 돈이 많아지니 전속 안마사를 두고 자가용을 타고 다니며 귀한 음식만 먹었다. 그래서 살이 오른 것까지는 좋았는데 대신 두꺼운 안경을 끼게 되었고 혈압이 높아졌다. 심장이 약해져서 단 100m도 간신히 걸어 다니는 신세가 되었다. 병상에 누워있는 억만장자가 깡통 차고 밥을 얻어먹는 건강한 거지보다 못하다. 첫 번째 영약은 청국장이다. 뛰어난 항암제이자 내장의 대청소부로서 위염과 장염, 직장암 걱정 없이 살 수 있고 설사와 변비가 해소된다. 두 번째 영약은 식초다. 해독제이자 혈관의 대청소부 역할을 하는 살균제, 이뇨제이다. 뼈가 노화되어서 오는 신경통, 관절염, 골다공증에 걸리지 않고 간장병, 당뇨병, 신장병의 공포에서 해방될 수 있다. 20년간 밤낮으로 연구하여 얻은 것이라고는 누룩으로 만든 식초와 고리타분한 청국장이 전부였다. 부자 영감들이 들으면 코웃음 칠 천덕이들이 사실 천하제일의 약이었다. 현대인이 앓는 각종 병의 원인은 효소 부족 때문이다. 천연식초 속효소로 우리 몸의 질병을 치료하라. 의료기술, 연명기술의 발달로 사람들의 수명이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과거보다 더욱 많은 질병에 노출되어 건강한 삶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70세부터 온갖 질병에 시달려 이 30년을 병원 침대에 누워있다가 죽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현대인이 각종 질병에 노출된 원인은 신체 내의 효소 부족에 있습니다. 간, 췌장, 혈액, 뇌 등 우리 몸의 각 기관은 대사활동을 할 때마다 효소를 소모하는데 이러한 효소가 부족해지니 각 기관이 원활히 돌아가지 못해 노화가 시작되고 성인병, 치매, 피부질환, 암 등 다양한 질병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효소는 우리 몸에서 직접 생성하기도 하지만 그 양은 평생 쓰기에 부족하므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천연식초는 최고의 발효식품으로 우리 몸에 효소를 가장 많이, 가장 고품질로 공급해줍니다. 때문에 천연식초는 우리가 걸리는 거의 모든 병에 효과를 보이며 어디까지나 일종의 음식이기에 독성이 없어 양방, 한방 약들과 달리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최고의 자연치료제, 천연식초.
노벨상을 3회 수상한 것이 증명합니다. 인류 최고의 영약이자 발효공학의 정점입니다. 1945년 핀란드의 비르타넨 박사가 1953년 영국의 크레브스 박사와 미국의 리프먼 박사가 1964년 미국의 블로흐 박사와 독일의 리넨 박사가 식초가 인간의 수명과 질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로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지구상의 식초보다 더 좋은 자연치료제나 건강장수식품은 없습니다. 모든 것에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는 법입니다. 그 원인을 차단하면 아무리 지독한 암도 차단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사실 암은 잘못된 식습관, 오염된 환경 등으로 생기는 생활습관병입니다. 스스로 만든 생활습관병은 스스로 치료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 방법입니다. 즉, 자연치유력을 이용해야 합니다. 식초는 인간의 자연치유력을 올리는 최고의 해독제이자 소염제며 청열제입니다. 질병 없이 오래 살고 싶다면 천연식초를 마셔라. 장수하기 위해서는 암과 같은 성인병을 예방해야 하는데 천연식초 섭취는 암의 예방접종과 같습니다. 식초를 많이 섭취하면 암이 되는 비율이 반으로 줄어들며 특히 신장암과 간암, 위암, 대장암, 췌장암 같은 소화기 암에 효과적입니다. 우리 몸의 노화와 생사는 몸속에서 일어나는 활성산소와 항산화제의 싸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발효효소는 병든 몸을 100세까지 장수하게 인도합니다. 간을 편하게 쉬게 하기 위해서 간의 역할을 대신할 효소를 섭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음식으로 섭취하는 효소, 즉 효소가 잔뜩 들어간 식초에 있는 것입니다. 신의 물방울 천연식초가 우리 몸의 노화를 막는다. 질병의 공포로부터 해방시키는 천연식초. 많고 많은 질병 중 오직 10%만이 외부에서 침투한 세균이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세균성 질병이며 우리를 아프게 하는 질병의 90%를 차지하는 것은 신체의 생화학적 기능 이상으로 인한 대사성 질병입니다. 그렇다면 대사성 질병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대사성 질병의 원인은 대사 과정에서 생성되어 세포에 축적된 유독물질입니다. 이것들은 자율신경의 교란을 일으키고 심장에 전기 신호를 함부로 보내며 세포를 암세포 등으로 변형시키는 주범이 됩니다. 또한 이것들로 인해 면역체계가 취약해져 세균성 질병에도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질병의 근원은 세포에 쌓이는 유독물질 이 한 가지로 압축됩니다. 그렇다면 체내 대사 과정에서 생성된 유독물질은 어떻게 해독해야 될까요? 장과 혈관을 모두 꺼내서 깨끗이 세탁하여 도로 집어넣을까요? 아니면 젊고 싱싱한 피로 전부 교체해버릴까요? 전자는 완전히 불가능하겠지만 후자는 실제로 시도를 하다 명을 재촉했던 왕조시대의 지도자도 있었습니다. 결론은 둘 다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것일수록 그 이치는 간단하기 마련입니다. 대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몸 안의 독소는 굶고 생수를 마시면 스스로 빠집니다. 자연이 만든 우리의 몸은 아주 똑똑해서 추가로 독소를 집어넣지만 않으면 오줌, 땀, 변 등 몸 밖으로 나오는 수분을 따라 독소를 배출하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몸의 독소 배출 능력을 배가시키는 것이 바로 천연식초입니다. 생수에 천연식초를 한 숟가락 타서 마시면 독소 제거 효과가 배가 됩니다. 거기에 몸 안에 들어오는 독소 자체가 줄어들도록 먹을 것을 가리고 몸 안의 순환이 잘 일어나도록 운동을 꾸준히 하면 우리의 신체와 세포가 아주 깨끗해집니다. 그때부터는 온갖 질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으며 노화의 속도가 현저히 줄어들어 100살, 150살은 거뜬히 살 수 있게 됩니다. 세계의 이름난 장수촌을 돌며 건강과 장수를 연구한 학자들의 일치된 견해는 저칼로리 곡체와 발효효소가 건강의 정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효소는 인체 내에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간에서 활동하며 인체라는 대형 공장을 움직이기도 하고 대뇌 측두엽에서 활동하며 신경 신호를 만드는 전력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효소가 신체 내에서 부족해지면 세포들은 활동을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들이 만든 독소를 내보내지 않아 머금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암 환자의 체액을 분석하면
효소가 부족하고 활동이 원활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효소라 불리는 단백질, 부기도 강령도 오래 살아야지만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수명복이 없어 단명한다면 모든 것은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다. 인간은 나이를 먹어갈수록 인체 내에서 이 효소를 분비시키는 양이 적어진다. 활성산소를 제어하지 못하게 되고 노화나 질병이 증가하게 된다. 수명과 몸의 노화는 몸속 효소가 결정한다. 비타민을 챙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효소를 챙기며 살아야 한다. 대략 30세 이후부터 우리 몸의 자연적인 효소 생성이 줄어들기 시작한다. 효소를 소모하는 과음, 과식, 과로를 하지 않는다. 약이나 주사를 절제하고 가공식품을 섭취하지 않는다. 효소가 풍부한 발효음식 섭취로 체내 효소를 끊임없이 보충한다. 효소는 말리거나 얼려도 죽지 않지만 열에 약하다. 30에서 35도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고 60도에서 기능이 정지되며 끓이면 사멸되므로 전통 발효식품은 가급적 끓이지 말고 먹어야 한다. 화식에 익숙해진 현대인은 특히 외부로부터 효소 섭취가 극단적으로 줄어든다. 천연 식초 한 숟가락에 함유된 유익균은 밀이나 현미 한 가마니에 들어있는 유익균의 양과 같다. 콩을 발효시키면 효소 덩어리가 된다. 된장, 청국장은 과식해도 쉽게 소화가 된다. 반대로 고기를 그대로 놔두면 부패균이 붙어 반드시 부패한다. 사람이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도 몸 안에 효소가 부족하면 부패가 일어난다. 방귀에서 독한 냄새가 나는 것은 장에서 부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기를 먹고 충분히 소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는 방귀는 냄새가 더 독하다. 곡물 64%, 채소 과일 24%, 고기 12%, 비율이 가장 좋다. 동물성 단백질이 장에서 부패하면 황화수소, 아민 등 맹독성 가스가 생긴다. 사람 죽이는 이 독소는 간으로 들어간다. 간은 500여 종의 효소를 동원해서 그것을 해독한다. 이때 막대한 양의 효소가 소모된다. 간이 고기를 소화하기 위하여 더 많은 담즙을 배출해야 하고 필요한데 힘이 난리가 만무한 것이다. 독극물의 하나인 보거알도 3년 이상 발효시키면 독성이 제거되어 먹을 수 있다고 한다. 유기산과 그 속의 효소는 신체 내에서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파괴하는 작용을 한다. 노화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는 세포에 유기산을 충분히 공급해 주어야 한다. 현재 가정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알코올 양조 식초, 고구마나 감자 전부질과 펄프 폐액 등을 알코올 발효시켜 초산균을 섞은 후 발효시킨 것인데 원료가 에틸알코올이기 때문에 식초의 영양성분의 유기산, 비타민류는 거의 함유되어 있지 않으므로 역시 건강을 생각한다면 피하는 것이 좋다. 고두밥을 찌고 고두밥에 누룩과 물을 첨가해 자연 상태 그대로 하여 만든 식초를 먹어야 한다. 하루에 100mg을 매일 섭취하면 평균 수명보다 남성은 10년, 여성은 12년 더 장수가 가능하다고 한다. 일본에서는 식초가 잦은 폭음으로 발생하는 알코올성 간염을 예방하는 음료로 화제가 되었다. 누룩산이 없는 과일 식초는 간장 해독 기능이 미약하며 우리 식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빙초산 합성 식초는 오히려 간 기능을 크게 해치므로 유의해야 한다. 천연 식초는 염분을 배설하는 역할도 한다. 음식을 조리할 때 곁들이면 염분을 억제해서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위벽을 손상시키지도 않고 살균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식중독균, 장티푸스균 등을 사멸하는 효과가 높아서 몸에 침입한 병균을 물리치는 힘이 있다. 인류가 식초를 섭취 시작한 것은 1만 년 전에 우연히 술이 발효되면서 만들어졌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삼국시대에 처음 쓰이기 시작했다. 식초는 신맛으로 우리 입맛을 돋우는 역할과 건강을 지켜주는 식품으로 인기가 있다. 식초의 놀라운 효능과 올바른 섭취 방법 및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과 함께 가장 오래된 조미료의 하나로 식초는 구연산과 각종 아미노산, 사과산, 호박산, 주석산 등 60종류 이상의 유기산이 포함되어 있는 알칼리성 식품으로 체액의 산성화를 막아주고 간 건강과 식중독 예방, 고혈압 예방, 피부 미용 등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식초는 당질을 포함한 재료를 원료로 알코올에 초산 발효시킨 것으로 주성분은 초산이다. 과일과 곡물 등 자연의 산물이 1차 발효 과정에서 수리되고 초산균에 의해 2차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식초가 만들어진다. 식초는 당분이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원료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각 지역의 주요 농산물을 원료로 만든 식초가 원료나 제조법에 따라 약 4천여 종의 식초가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천연 식초로 감식초가 있다면 일본에는 현미를 원료로 흑초, 미국은 사과식초 이태리와 프랑스에서는 포도로 만든 와인을 발효시켜 만든 발사믹 식초가 유명하다. 1. 산 중화 역할을 한다. 식초는 신맛의 대명사로 불리운다. 식초의 신맛은 체내에 들어가면 알칼리성으로 작용한다. 때문에 체내에 생긴 산을 알맞게 중화시키고 혈액과 체액의 pH 안정을 유지한다. 또한 예비 알칼리를 저장하는 저항력이 있는 신체를 유지시켜주는 필수 아미노산이 포함되어 있다. 2. 소화를 촉진하고 변비를 예방한다. 소화기에 효소를 공급하여 식품의 소화, 흡수율을 높이고 장 기능을 좋게 한다. 즉 장내의 대장균을 비롯한 유해 세균을 죽여 변비를 예방한다. 살균력에 의해 장내 환경이 개선되어 변비나 치질 등에도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3. 잉여 영양소를 분해한다. 음식물을 과잉 섭취하게 되면 당분이나 글리코겐은 지방으로 변하여 몸에 축적되며 지방의 축적은 비만의 제1원인이 된다. 식초 성분에는 영양소의 체내 소비를 촉진하는 기능이 있어 과잉 당분이나 글리코겐을 연소시켜 비만에 높은 효과가 있다. 4. 유산을 분해, 피로를 없앤다. 신경을 많이 쓰거나 운동하는 등 활동을 하면 에너지가 소비된다. 에너지가 소비되면서 유산이 발생하게 된다. 이때 발생되는 유산은 소변에 섞여서 배설되지만 그래도 체내에 너무 많이 증가되면 배설되지 못하고 혈관과 신경에 달라붙게 된다. 유산을 분해, 피로를 없앤다. 5. 비만을 방지하고 동맥경화를 예방한다. 식초 속에는 결합한 지방 화합물의 합성을 방지하는 항비만, 아미노산도 들어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식초가 지닌 비만 방지 작용이 바로 혈압을 내리는 효과를 가져온다. 비만과 혈압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살이 찌면 늘어난 지방 조직까지 효소나 영양을 보급하기 위해 혈관이 넓어져야 하고 그 결과 혈압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식초는 비만을 방지하고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양쪽의 효과가 있다. 6. 백내장을 예방한다. 안구세포는 약하면서 민감하기 때문에 몸의 피로를 가장 빠르게 느끼게 합니다. 자연 발효 식초를 섭취하면 유기산 성분이 피를 맑게 해주고 눈의 피로를 풀어줌으로써 건강한 안구세포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석회질 침착을 막아 망막을 청결하게 유지해 백내장을 예방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7. 성인병 예방에 좋다. 식초의 신맛이 소금의 섭취량을 줄여주기 때문에 성인병 예방에 효과적이다. 소금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나트륨 성분 때문에 혈압이 높아지고 고지혈증과 같은 질병이 생기기 쉽다. 소금을 적게 넣고 식초로 간을 하면 싱거운 맛이 덜하기 때문에 음식을 짜게 먹는 습관을 점차적으로 고칠 수 있다. 8. 암에 대한 면역을 높인다. 노벨상을 수상한 식초 연구가 크러브스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하루에 100mg의 천연 식초를 매일 섭취하고 있으면 남성은 10년, 여성은 12년 평균 수명보다 장수가 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더욱이 담배를 피우고 몸무게는 초과, 운동이나 식사에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천연 식초를 섭취하고 있는 사람은 장수를 한 것이다. 장수를 하기 위해서는 암과 같은 성인병에 걸리지 않아야 하는데 천연 식초 섭취는 암의 예방접종과 같은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많이 얻고 있다. 면역학적으로 말해서 식초를 많이 섭취하고 있으면 암이 발생되는 비율이 반으로 줄어든다. 특히 간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에 효과적이다. 하루에 100mg의 천연 식초를 섭취하면 암의 출현을 지연시키는 데에는 충분하다. 보다 안전을 기한다면 칼슘을 영양 보조식품에서 섭취한다. 9. 동맥경화를 예방한다. 유기산은 동맥을 보호한다. 야채나 과일과
천연 식초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콜레스테롤을 늘려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고혈압을 낮추어 혈관벽을 강하게 해 혈액이 진득진득하지 않게 한다. 10. 고혈압 예방한다. 매일 아침 식사 후 식초 반잔 마시면 좋다. 식초는 피를 항상 깨끗한 상태로 유지시켜준다. 식초에 포함된 초산이 세포에 흡수가 되면 혈관을 팽창시키고 아데노신이라는 성분이 생성됩니다. 이 성분에 의해서 혈관이 팽창되면 혈류가 개선되어서 혈압이 낮아지게 됩니다. 11. 백혈구의 면역 기능을 높인다.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외적과 싸우기 위해 우리들의 몸은 림프구로 불리는 백혈구의 군대에 소집령을 내린다. 매일 100mg의 천연 식초를 섭취하고 있으면 림프구를 많이 만들 수 있게 된다. 식초는 바이러스에 대한 항생물질과 같은 작용을 한다. 더욱이 식초는 면역이 바르게 기능하는데 필요한 항산화제 글루타티온의 체내 레벨을 끌어올린다. 약간 유기산이 결핍하기만 해도 몸의 면역 방어력은 급강화한다. 매일 100mg의 천연 식초를 섭취하고 있으면 적혈구의 글루타티온 농도는 50% 증가하며 노인의 백혈구를 생화학적으로 전개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12. 다이어트 효과. 식초는 지방분해 촉진과 신진대사 자극작용을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산이 강하며 독소 배출 효과가 아주 크기 때문에 따뜻한 물에 잘 희석해서 수시로 드신다면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13. 폐 기능을 강화한다. 유기산을 섭취하고 있으면 폐의 기능이 좋아진다. 천연 식초를 충분히 섭취하고 있는 사람에게 만성기관지염이나 천식은 적은 것이다. 폐기종이나 혈관에 혈전이 떼지어 몰리거나 들러붙거나 하지 않도록 한다. 14. 당뇨를 예방한다. 식초에 함유된 초산은 당의 흡수를 억제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식초에 함유된 아세트산 성분은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체내 단순 탄수화물의 소화를 돕고 혈당의 수치를 낮춰줌으로써 당뇨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식사를 할 때 식초를 이용한 음식을 먹거나 조미료로 사용해 섭취를 하면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또 식초를 활용한 절임류의 음식을 먹으면 도움이 됩니다. 15. 피부 미용에 효과가 좋다. 식초 속에 구연산이 기미나 잡티, 여드름과 같은 피부 트러블을 해결해주고 비타민C가 피부 속 독소를 배출해주기 때문에 노화를 방지해줍니다. 또한 초산에 의한 장내 유해균 살균 작용과 유해금속이나 발암물질을 흡착 배출하기 때문에 식초를 약하게 희석하여 거즈에 묻혀 피부에 닦아주는 것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16. 아토피성 피부염에 효과 있다. 천연 식초의 유기산은 변의 상태도 좋게 한다. 숙변이 제거되기 때문인데 이 숙변 제거로 장이 깨끗해질 뿐 아니라 피부도 좋아진다. 게다가 하루에 한 잔씩 매일 마시면 알레르기의 한 종류인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에 효과가 있다. 동양의학에서는 피부의 윤택성이 소화 기능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본다. 또 아토피성 피부염에 효과가 있는 천연식초는 위장약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는 장내 환경과 피부와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뜻이며 아토피성 피부염의 개선에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얘기다. 17. 골다공증 예방. 식초의 구연산 성분은 칼슘의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고기나 채소 등 칼슘이 함유된 음식과 식초를 함께 섭취하게 되면 음식 속 칼슘을 끌어내주고 체내의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와 청소년의 성장을 돕고 성인의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홍초나 흑초 혹은 식초를 우유에 타서 마시면 요구르트 같은 식감과 함께 칼슘의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18. 야채, 과일의 농약을 제거한다. 야채나 과일 겉면에 묻어있는 농약을 식초로 제거하면 어떤 세척제보다 안전하다. 식초 섭취 부작용 및 주의할 점. 하루 섭취량은 15에서 30ml가 적당하며 식초술을 만들어 마실 경우 15에서 30ml에 물 10배 정도 희석하여 식후에 먹는 것이 좋다. 위산과다, 위궤양, 십이지장염 같은 염증성 질환을 앓고 계시는 사람은 식초를 피해야 한다. 당뇨가 있는 사람은 저혈당이 올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감기에는 식초를 먹지 않는다.
감기는 몸의 한기를 모으기 때문에 감기가 잘 낫지 않을 수 있다. 식초에는 매우 다양하고 좋은 효능이 있지만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몸을 차게 할 수도 있으므로 과한 섭취는 금물이다. 또 빙초산 같은 합성 식초는 오히려 간 가능을 크게 해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식초들 대부분은 사과나 현미 등 원물로부터 발효시켜 만든 식초가 아니고 대부분 술로 발효시키는 1차 과정을 생략하고 주정에 사과당화액이나 현미당화액을 넣은 다음 초산균을 넣어서 속성 발효시킨 주정식초이다. 단무지, 치킨, 무, 피클, 오징어채 등에는 주로 석유에서 추출한 빙초산으로 만든 합성 식초가 첨가되어 있다. 건강에 좋은 식초는 주정과 첨가물이 없는 천연 식초의 경우에 해당한다. 음식물을 당신의 의사 또는 약으로 삼으라.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의사도 고치지 못한다. 병을 고치는 것은 환자 자신이 가진 자연치유력뿐이다. 의사는 이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또 병을 고쳤다고 해서 약이나 의사 자신의 덕이라고 자랑해서도 안 된다. 세상에는 당장의 병을 고쳐줄 약이나 식품은 없다. 건강한 활력을 되찾기 위해선 자연치유력이 회복되도록 차근차근 생활습관을 바꾸는 수밖에 없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인생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건강을 해치면서 돈을 버는 사람이다. 건강을 저축하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다. 의사들은 병을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 병 없이 사는 생활법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주어야 한다. 좋다는 약재는 다 넣었다는 건강 농축액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확실히 알기는 하는 것인가? 겁 없이 그런 걸 오랫동안 복용할 것인가? 음식이 되지 못하고 약만 되는 물질은 간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물질에 지나지 않는다. 아침을 굶고서 산천을 달리면 암이나 중풍에 걸릴 이유가 없다. 신장병은 좋은 물을 많이 마시고 수박, 물김치, 오이 냉국, 동치미를 잘 마시면 걸리지도 않는 병이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다. 배고픔이 굶주림으로 변해도 음식물을 먹지 않으면 인체는 그때까지 몸속에 저장해 두었던 영양분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짐승도 새끼를 먹지 않는다. 새끼를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아침, 점심, 저녁 일일 3식하는 사람의 소변에는 독소가 75%만 배출되고 25% 체내에 잔류했으며 아침을 굶고 점심, 저녁 이식을 하는 사람의 소변에는 독소가 100% 배출된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인체가 오전 중에는 배설기관을 활동시키고 해독작용을 하므로 오전 중에는 영양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새끼를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만성 위장병과 변비는 아침을 먹지 않는 것만으로도 좋아진다. 아침을 굶으면 소화기관이 전체적으로 건강해져서 점심도 맛있고 저녁도 맛있어진다. 식욕이 없을 때 억지로 먹은 것은 소화가 안 되고 썩어서 독을 만든다. 소화가 안 된 것은 병을 일으킨다. 인간이 늙고 병들어 죽는 가장 큰 원인이 여기에 있다. 배가 고픈 상태를 즐겨야 한다. 속을 비워야 몸속에 해독작용이 일어나고 백혈구의 식균력이 높아지며 외부의 병균을 죽여 인체를 보호하는 T림프구의 활동이 왕성해진다. 그리고 간장, 위장, 신장이 휴식을 취하고 스스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생수 2컵을 마시면 신장이 밤새 작업해놓은 노폐물을 시원하게 배설하는 데 도움이 된다. 물은 더러운 것을 씻어내고 굳은 것을 녹여내며 탁한 것을 물게 한다. 지금의 의학에는 무언가 결함이 있다. 자기가 병을 앓기 시작해서야 비로소 병이란 것을 알게 된다. 즉 병에 걸리기 직전까지는 전혀 알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다. 건강 장수의 습관. 우리 몸은 자연을 원한다. 건강한 활력을 되찾기 위해선 자연치유력이 회복되도록 차근차근 생활습관을 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여건상 책의 일부밖에는 전달해드리지 못하고 삶을 바꾸는 지혜의 주관적 견해가 들어간 정보이니만큼 오롯이 저자의 뜻을 이해하시려면 해당 도서를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인생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건강을 해치면서 돈을 버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여러분께서는 꼭 건강을 저축하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